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뉴스 기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네, 실거주 의무 폐지 이번에도 허탕이냐, 정부만 믿고 있다가 분양자들 지금 멘붕이 왔다. 1.3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에 푼다던 정부, 전매 제한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야당은 갭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오는 21일 날 다시 논의를 하겠다. 네, 이게 사실상 마지막 논의입니다. 작년 이맘때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단연 둔촌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 주공 아파트는 1만 2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 단지입니다. 1년 전에 12월 일반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당시는 상당한 기대를 모았는데 청약이 그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흥행하지 못했어요. 초기 계약률이 저조하자 분양시장 침체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3 대책을 발표합니다.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이슈가 던져졌습니다. 전매 제한이 보통 얼마냐면 길게는 10년까지도 있어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인데요. 그것을 지금 얼마로 완화를 했냐면 전매 기간 최대 10년을 3년으로 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못 파는 걸 3년을 완화를 해주니까 나름대로 이게 참 좋은 거죠. 서울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투기 가열지구인데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10년 동안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였던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닫겠다면서 기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규제 기간이 너무 길다는 반발이 계속됐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서 이 규제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없는 데들도 있고요. 어떤 데는 최대 3년입니다. 내가 청약하고 입주할 쯤 되면 이 기간이 다 끝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입주하는 동시에 내가 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매 기간이 줄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패키지로 따라다니는 이 실거주 의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아직까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거는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면 언제든지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거는 법 개정상 개정은 국무회의 장관들하고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그냥 빵빵빵 두들기면 언제든지 시행령을 고칠 수가 있어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바로 대통령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상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실거주 의무를 누가 만들었어요? 2021년에 이 규제가 생겨났다고요. 2021년 누가 집권했던 때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죠.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건데 민주당이 이걸 폐지시켜 줄까요? 여당이 요구한다고 폐지시켜 줄까요? 지금 여당이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야당인데 이런 것을 지금 풀어줄까요? 안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만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정부를 믿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모든 투자잖아. 이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 남한테 그걸 책임을 전가를 할 수가 있나요? 맨 처음에 이렇게 분양이 안 좋았던 거, 안 좋았던 이유는 여기가 실거주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찝찝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계약률이 안 좋았던 거지. 그런데 정부에서 1.3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실거주 의무를 폐지시켜주겠다. 전매 제한도 풀어주겠다. 실거주 의무라는 것이 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갭 투자가 우려된다. 이걸 풀어주게 되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자. 이런 것은 또 여당 주장이고요. 지금 여기 앉아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토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실 쪼개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피가 마르는데 앉아가지고 실실 쪼개고 있습니다. 반맛이 풀어줄 건 풀어주고 좀 해줘야 되는데 야당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야당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갭 투자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좋아요. 투자라는 수요들이 발생을 해야 집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이 너무 안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져. 내가 집을 샀는데 계속 떨어져.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 그래 정부가 너무 잘해가지고 집값이 막 계속 떨어지고 있어. 어우 너무 좋아.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 그래 나는 집값이 떨어져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집을 사는데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얼마만이라도 좀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는.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신청하신 이 둔천 주공 아파트, 여기 얼마나 비쌉니까? 분양가가 비싼데도 계약을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을까요?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분양한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 집값 오르겠습니까? 집값 안 오르죠. 야당도 이걸 무조건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반대하다 보면 표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도 표심을.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기가 자기네들도 힘든 거죠. 이번에 21일 날 마지막으로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이건 자동 폐기입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면 이거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 지금 내 총선을 하기 위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까요? 신경 안 씁니다. 그건 자동 폐기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여당이 다수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풀어줄 거 아니에요? 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쪽에다가 내 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유리한 쪽에 표를 던지는 거지 야당을 좋아해서 여당을 좋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 봅니다. 내가 실거주 의무가 때문에 피해를 본다 한다면 어디다가 표를 던져야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에 표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당이 풀어준다 하더라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정부 말 믿지 마라. 윤석열 정부가 몸통빼로 이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는데. 야당이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발표를 했을까? 좀 앞서가지 않았나? 이거 보나마나 안 해줄 텐데. 왜 할 것처럼 얘기했냐 이거죠. 또 그걸 믿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여러 사람 또 모여서 만들어 달라고 그 손해를 보존해 달라고 할 겁니까? 나라 망합니다. 그러다가 투자는 자기 책임입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여기 청약할 때 여기 실거주 의무 있다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청약률이 별로 안 좋았던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실거주 의무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의 유리한 쪽으로 내년에 총선에 표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